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최악의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장에서는 74만 건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증가를 예상했고요. 몇몇 전문가들은 100만 건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딱 까보니까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23만 건이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용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23만 건은 해도 너무했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은 이에 대해 며칠 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었는데요. 그때는 고용 지표가 부진한 현상을 주로 다뤄드렸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고용 지표 부진과 함께 움직인 다른 지표 변동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떤 자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자리 제공 건수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는 그동안의 증가 추세를 확 깨는 23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고용 쇼크를 업종별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회색이 6월달 일자리 증감, 오렌지색이 7월달, 빨간색이 8월달 일자리 증감입니다. 여러분은 빨간색을 보시면 되겠죠. 업종 전체적으로 8월달 일자리 증감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소매업, 교육, 건강, 레저 이런 업종에서는 빨간색 막대기의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서비스 업종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날마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0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델타가 고용 부진의 주범입니다. 일자리 제공 건수는 엄청 많은데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이 많네요. 첫 번째 보시면 임금 인상발 인플레 압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금 크게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인플레 압력, 즉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거라 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스쿨버스 기사들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쿨버스 기사님들이 코로나 걸리기 두렵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아동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타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고용은 좋지 않고 임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성장은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곧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 세 가지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것을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성장도 잘 나오고 물가도 쑥쑥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경기 침체를 나타낸 것으로서 성장이 떨어지고 당연히 이와 함께 물가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나라가 흥망성쇠하는데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요소라 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이상한 현상이죠. 성장이 나오지 않는데 물가만 유독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처럼 돈을 계속 뿌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나오지 않았을 때, 즉 돈풀기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갔지만 성장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볼까요? 지금은 6%, 6%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지금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올라버리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 받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임금이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 다시 떨어지기 힘든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경제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과 흡사한 고물가가 펼쳐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까지 이때는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실상 과거에 뿌리를 둔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상황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장담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살짝 암시한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연준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연준의 진퇴양난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이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날짜가 9월 2일입니다. 이때는 미국의 고용지수가 발표되기 전입니다. 그때에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날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급의 병목 현상 악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 즉 작년에 연준의 공격적인 완화 정책, 돈풀기 정책이 위험자산, 주식을 지지했지만 코로나가 지속하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지속적이라면 더 그러기 힘들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즉, 지금은 연준이 돈풀기로 주식을 지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돈풀기 하나로는 더 이상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모하메드 엘-예리언 알리언츠 수석 고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심만 보겠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기류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 수치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인플레이션은 5%, 5%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상승률의 반등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은 성장은 잘 나오고 있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충격적인 고용지수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지표, 어떤 자산이 함께 움직였는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투자 힌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파란색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고 검은색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시중 물가라 부르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검은색 10년물 국채금리와 파란색 물가 상승률을 겹쳐서 비교하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충격적인 고용지수가 나왔었던 그 시기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지수가 나왔었던 그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0분봉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충격적인 고용지수가 나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발생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국채금리가 위로 튀었습니다. 즉, 충격적인 고용 지표보다는 시장에서는 임금 상승, 물가 상승을 강하게 인지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고용 지수가 나왔었던 그때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성장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달러의 가치가 뚝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당분간은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를 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고용지수가 나오자 금값이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와 반대편에 있는 금 가격이 올라간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충격적인 고용지수가 나온 직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달러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화폐 공급, 즉 돈풀기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비트코인과 금 같은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더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중에 돈을 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강세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꾸준히 강조드렸던 두 개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자산을 여러분의 포트의 일부 비중이라도 담아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자산들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고용지수가 나왔었던 S&P 500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가 변동률입니다. 녹색은 상승한 것이고 빨간색은 떨어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왼쪽 위에 있는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의 강세가 나왔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대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식 자체가 오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즉 성장이 나오지 않으면 모두 다 폭락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몇몇 전문가들이 그럴 가능성만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짐만 조금씩 보이는 정도일 뿐입니다.
지금은 성장이 매우 귀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성장이라도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이런 회사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장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펼쳐진다면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역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폭락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대응론자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